우리 중학생 때 배웠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까요? 소화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이 영양소들은 세포가 흡수하기에는 그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해하는 소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소화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소화와 화학적인 소화. 이 중 화학적인 소화에 대해 살펴볼까요? 입과 위 그리고 소장을 거치면서 각각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더욱 작은 단위로 분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해된 산물들은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탄수화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 그렇다면 이 포도당을 세포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요?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뽑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작업의 주인공은 세포 내 소기관 중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TCA 회로라 불리는 그 과정이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인 것이죠.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수업과 관련한 역사적 내용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1950년대로 한번 가봅시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휴전이 1953년에 찾아왔었죠.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어지러운 한국 상황 속에 그 시대에 활동했던 한국 과학자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한국 과학자로는 우장춘 박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장춘 박사님은 배추와 무 같은 우량채소 재배로 한국의 식량난 해결에 힘썼답니다. 외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953년은 왓슨과 크릭에 의해 DNA의 구조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한스 크랩스라는 영국의 과학자는 오늘 수업의 주제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포 호흡의 회로를 연구한 공로로 195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TCA 회로의 또 다른 이름은 시트르산 회로, 그리고 크랩스 회로가 있습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볼까요? TCA, 트리카복실릭 애시드의 줄임말로 카복실기를 트리, 3개 가지고 있는 애시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물질이 카복실기를 3개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회로에 등장하는 시트르산이 그렇습니다. 시트르산은 다음과 같이 카복실기를 3개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TCA 회로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들이 시트르산의 자세한 구조에 대해 알지 않아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TCA 회로, 또 다른 이름 시트르산 회로. 크랩스 회로는 아까 보았던 한스 크랩스의 이름에서 따와 이렇게 부른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3가지의 이름 중에 TCA 회로 이름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CA 회로의 자세한 과정을 배우러 가볼까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서 소개했던 TCA 회로에 대해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체크할 것들이 있죠? 우리 수업자료 구글 익스페디션 다 다운로드 받아져 있나요? 다들 저번 시간에 찾아봤던 세포와 소기관 AR 자료 모두 다운로드 받았죠? 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도록 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세포호흡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해당 과정을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괜찮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울 내용 중간에 다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응 혹은 생명활동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ATP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ATP를 대량으로 얻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해당 과정, TCA 회로, 전자전달계. 이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죠. 오늘은 이 단계 중 2번째 단계인 TCA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고 탄소 화합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하는 단계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들 구글 익스페디션을 켜고 세포와 소기관 자료 열어주세요. 다 됐나요? 그러면 준비된 세포 잘 볼 수 있게 바닥에 세팅해주세요. 선생님 화면처럼 다 준비됐나요? 그럼 세포 구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포에서 세포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죠? 세포에서 파란색으로 색이 칠해진 미토콘드리아가 보이나요? 지금 선생님 화면에 확대가 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색이 칠해진 미토콘드리아에서 대부분의 세포 과정이 일어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해당 과정 기억하나요? 해당 과정에서 우리는 한 분자의 포도당을 두 분자의 필요분산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이 해당 과정이 완료되어 세포질에서 얻은 두 분자의 필요분산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 TCA 회로를 돌게 돼요. 잠깐! 필요분산이 TCA 회로를 돌기 전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필요분산의 산화예요. 필요분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 전자를 잃으면서 CoA라고 부르기도 하는 조효소 A와 결합하면서 아세틸코A로 바뀌게 돼요. 이 과정은 모두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피루분산으로부터 방출된 전자와 수소이온은 NAD에 전달되어 NADH를 생성하게 돼요. 이 과정을 피루분산의 산화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제 피루분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이 되어 TCA 회로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어요. 제일 먼저 탄소가 2개인 아세틸코에이는 탄소가 4개인 옥살아세트산과 만나 탄소가 6개인 시트르산을 만들게 돼요. 시트르산으로부터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 전자가 방출되면서 NADH를 형성하게 되고 시트르산은 5탄소 화합물로 전환이 돼요. 이 5탄소 화합물은 다시 4탄소 화합물로 전환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 전자가 방출되면서 또다시 NADH를 형성하게 돼요. 이 4탄소 화합물은 이제 다시 옥살아세트산의 형태로 돌아가면서 탄소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FADH2와 NADH를 한 분자씩 생성하게 돼요. 이 TCA 회로 중간 물질들의 변화 과정은 모두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피루분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 아세틸코에이 형태로 바뀌게 되고 아세틸코에이와 옥살아세트산이 합쳐져서 시트르산이 되고 TCA 회로에서 5탄소, 4탄소의 형태 그리고 다시 옥살아세트산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NADH, FADH2, 이산화탄소가 얻어져 이후 전자전달계에서 ATP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TCA 회로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다들 잘 이해했나요? 그럼 오늘 내용을 간단한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해요. 앞선 수업을 통해서 TCA 회로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회로에 등장하는 많은 화합물에 대해서 그 이름을 한번 기억해보고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동그라미만 덜렁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화면이 잘못된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TCA 회로 전체 모습의 그 일부분만을 제가 따로 화면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동그라미는 탄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탄소 화합물이 되겠죠. 우리가 세포흡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3탄소 화합물은 무엇이 있었죠?
아는 학생들은 채팅방을 통해서나 또는 마이크를 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의 이름은 피로부산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보아하니 탄소 2개에 교요소 A가 붙어 있네요.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아세틸코이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탄소 6개짜리로 이루어진 6탄소 화합물은 네, 그 이름은 시트르산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한번 쭉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이시죠?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이, 아세틸코이에서 시트르산까지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이가 되면서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빠져나갔죠. 그리고 코이가 붙고 NADH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생성된 아세틸코에인은 4탄소 화합물인 어떤 것과 만나서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옥살 아세트산과 만나 6탄소 화합물인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다음 문제. 나는 시트르산에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나는 5탄소 화합물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네,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트르산이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 되면서 탄소가 CO2 형태로 빠져나오고 NADH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은 쭉 반응이 진행되면서 4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네, 석신산이었습니다.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에서 숙신산이 만들어지는 동안 일어났던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해 볼 친구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CO2가 한 분자 빠져나왔고 NADH가 만들어지고 ADP는 ATP로 형태가 변하게 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FAD는 석신산이 푸마르산이 되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FAD는 어떤 화합물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FAD는 FADH2가 됩니다. 이 반응은 석신산에서 푸마르산이 되는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신산에서 푸마르산까지 왔고요. 푸마르산은 말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산이 옥살아세트산이 되는 동안 탄소는 빠져나가지 않았네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물질 맞습니다. NADH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었습니다. 옥살아세트산은 아세틸코이와 만나게 됩니다. 회로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NADH가 만들어지고 어떤 곳에서 ATP가 만들어지는지 잘 들여다보고 이름들을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퀴즈 간단하게 잘 풀었나요? 이번엔 실전. 확실하게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들 문제 잘 풀어봤나요?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풀어가 보도록 해요. 일단 기역 먼저 풀어보면 가는 TCA 회로, 나는 피르부산의 산화 과정이다. 맞는 문장인가요? 그렇죠. 가 그림을 보면 시트르산이 보이고 옥살 아세트산이 보이죠?
시트르산이 산화되면서 옥살아세트산으로 전환되는 시트르산 회로, 즉 TCA 회로예요. 이번엔 나 그림을 봐볼까요? 세포질에 있던 피루부산 한 분자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세틸코에이로 변형이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NADH가 생성되는 모습도 보이네요. 이 과정은 바로 맞아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이번엔 니은을 보도록 해요. 나 그림에 보면 물음표가 쳐져 있네요. 물음표를 자세히 보면 피루부산 산화 과정에서 피루부산의 특정 물질이 첨가되고 있어요. 피루부산에 첨가되는 물질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그렇죠. 코에이라고 불리는 조효소 A였어요. 그러면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도록 해요. 가 그림에서 A와 B 과정은 시트르산에서 5탄소, 4탄소 화합물의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귿은 맞는 선지일까요? 아니죠. FADH2는 숙신산에서 옥살 아세트산으로 가는 과정에서만 형성되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억 니은이네요. 여러분 다들 잘 이해했나요? 문제를 다시 복습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보기로 해요.